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합병. 그러니까 이게 합병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이것도 떼겠다, 저것도 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떼고 난 합병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오늘장 탑5 통해서도 요 항공주 이야기하면서도 그때도 다른 회사가 또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이게 각 국가별로 합병 승인을 받으면서 합병 승인 받을 때마다 뭐 하나씩 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되고 저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집 줄이기인 거예요? 지금 아직 합병 승인 못 받은 데가 이제 미국이 있고요, 유럽연합, 일본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화물 부문 매각은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을 매각해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럽 4개 노선도 반납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대한항공 분위기는 이걸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담은 이제 그 합병 시정서를 이제 그 연말쯤에 제출을 하고 이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합병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이요. 작년 매출이 3조 원이었거든요. 전체 매출이 5조 6천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절반 넘은 화물 부문을 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사업부를 떼냈을 때 무슨 합병의 의미가 있냐라는 지금 시장의 의구심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항공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화물 분야가 지금은 매출이 커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코로나 때문에 잠시 호황이었던 거고 이전에는 계속해서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부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큰 손실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 알려진 게 매각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해외에 판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국내 기업이나 국내 항공사에 넘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해외로 뭐 국부가 유출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을 지금 너무 끌고 있는 것 같고 네. 이후에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지금 미국, 일본도 합병 승인이 남았는데 미국, 일본은 또 무슨 요구를 할지 모른다라는 지금 의구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사이드에서도 이번 합병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산업은행이 지금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방어 때문에 결국 합병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도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속내군요. 여러 방면에서 지금 하여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시장에 나쁜 소식, 나쁜 재료로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하면은 가격 올릴까 봐 저는 제일 먼저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되게 많아요. 그동안 여행을 못 가가지고 한 40만 마일리지 있는데 그거 더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왜 합병을 하려는지 그렇게 되면 되게 유일한 국적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가격을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뭐 독점 대비는 그렇게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노선이 뭐 국내에서 뭐 국적 항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해외 항공사도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용을 잘 안 하니까. 네. 또 뭐 요즘에 그쵸. 마일리지 또 쉐어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쵸. 네, 할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아나를 이제 대한항공에 이제 합병을 시키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시아나 항공이 자체적으로 지금 독자 생존이 가능할 거냐 못할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그 부분도 네, 있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의 부채 규모가 1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연간 금융 이자, 그다음에 항공기에 대한 리스에 대한 비용도 6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빚과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네. 과연 항공 수요가 그만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또 뭐 아시아나 이제 화물 부분에 대한 이제 분리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이 전체 매출이 한 50%가 좀 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화물 부분의 매출이 7,790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줄었나요, 비중이 네, 그렇죠. 좀? 비중이 26%. 그러니까 확 작년에 줄었네요. 절반 정도로 줄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아시아나 항공기의 화물 지금 수의 기령들이 보통 20년이 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 비행기를 갖고 과연 얼마만큼 더 매출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아시아나를
뭐 일단 파산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한항공으로 누군가가? 넘기는 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물 부분이 어떻게 보면 떼도 될 혹이다라고 네, 볼 그렇죠. 수 있는 거네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고 또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양쪽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아시아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구심이 들고 있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필요하고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좀 윈윈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별로 안 좋죠, 근데. 그렇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 다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이런 합병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제 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든지 항공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회복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항공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항공사들의 그런 주가 흐름 자체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 합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대한항공에서 사실 밑지는 장사를 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화물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적자 사업부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떼어낸다라고 해서 크게 피해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 잘못돼서 뭐 실직자가 나온다거나 그로 인해서 파급될 효과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합병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조건들을 계속해서 수용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 종국에는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항공기에 대한 항공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따져봤을 때는 일단은 낙폭이 이제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게 된다면 항공주들, 뭐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가장 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율 교수는 항공주에 투자한다면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우리 태보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항공주 주가 지금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뭐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LCC 할 것 없이 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왜냐하면 여행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는다는데 실적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미리 올라서 그런가요? 일단 여행 수요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 보시면은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나 무조건 여행 갈래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여행을 가기에는 조금 비싸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비싸서 못 가겠어요. 네, 말 그대로 이게 2년 동안 3년 동안 억눌려 있던 코로나에 대한 이연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는 올해가 전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내년에는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말 그대로 여행 수요의 피크아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앞서 화물 쪽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는 코로나 수혜였다, 특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게 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역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행 수요는 환율이 좋을 때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금 환율이 1,300원이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가는 것은 비용이 저렴해졌지만 좀 더 멀리 가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특히 이게 미주로 넘어가는 이러한 비행 수요가 항공사에서는 가장 큰 실적의 원천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 요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 피크아웃 수요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는 유가 역시도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주가 3박자가 모두 다 지금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힘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 역시도 유상증자를 했죠. 대규모로 자본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LCC들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말 그대로 차트 분석해가지고 한 주의 가격이 아닌 시가총액 기준으로 EPS 기준으로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과 지금 수준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지만 주식을 2배로 찍어냈기 때문에 한 주의 가치, 한 주가 벌어들이는 EPS는 지금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 코로나 이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매수가 쉽사리 나가지 않는다. 네.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화물 부분을 떼고 뭘 떼고 다 좋은데
얘들이 지금 매출이 7.5조고요. 그리고는 이자 발생 부채가 7.5조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7.5조인데 네. 그만큼의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5천억, 6천억의 비용이 나간다고 하는 거고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 역시도 보시면은 이자 발생 부채가 10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항공사들이 지난 2년, 3년 동안 쌓였던 데미지를 돈을 벌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너무 큰 적자, 너무 큰 빚으로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거면 당장 안 사죠. 좀 더 떨어져야 매수를 하겠죠. 뭔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접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항공주가 그렇게 매력적인 섹터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가 항공이든 아니든 항공을 둘러싼 그런 분위기 상태도 좋지 않고 또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임순재 교수님은 항공주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항공주요? 항공주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고요. 다만 이제 그 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부분이 조금 아마 3분기에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계절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네. 여름 이제 성수기가 지났기 때문에 실적장으로는 이제 좋을 걸로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 뭐 유가 상승 부분이 여전히 이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비가 항공유 비중이 전체 이제 그 항공사의 고정비의 한 30-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대표적으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유가 1달러 오르면 연간 이제 400억 정도의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대형 항공사보다는 실속 챙기는 합병이 낫다. 그리고 손소 고수는 합병을 위한 합병인가 하고 물음표를 던져주셨고요. 이재규 고수는 손해보는 장사 안 할 거다. 테이버 고수는 대한항공은 실적 추종, 나머지는 글쎄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위 주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탑5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